사과를 이렇게 먹으면 암과 종양을 막아주고 치매가 얼씬도 못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사과는 하루 한 개만 먹어도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 건강, 고혈압, 당뇨병에 좋고 특히 암 예방에 너무나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사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을 망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과와 이것과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최고의 궁합 3가지와 최악의 궁합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독사과를 변하게 하는 최악의 궁합. 첫 번째, 유제품입니다. 사과는 산성이 강한 과일입니다. 특히 유기산이 많이 들어있어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지만 유제품, 특히 우유, 요구르트 등 단백질과 칼슘이 주 성분이라 산성과 만났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사과의 산성 성분은 유제품 속 단백질과 결합해 덩어리를 형성하는데 이 덩어리는 소화가 더디게 이루어지거나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유를 마시고 사과를 먹으면 위에서 이 단백질 덩어리가 형성되어 소화 효소의 활동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복부 팽만감, 가스, 메스꺼움, 심지어 설사 같은 증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유제품은 소화를 돕는 효소에 의존하여 분비되는데 사과의 산성 성분은 효소 활동을 억제하고 소화가 느려지면 위는 음식을 더 오래 머금게 되고 불편감을 유발하면서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과 산성이 장으로 내려가면 설사나 가스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와 유제품을 계속 함께 섭취하면서 소화 문제가 반복되면 위염이나 소화성 궤양과 같은 위장 관련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같은 장 관련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는 물론 사람마다 소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지는 않지만 위가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과와 유제품을 함께 먹는 것이 즉각적으로 큰 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소화에 민감하거나 위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이 조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빈속에 사과와 유제품을 함께 섭취하면 이런 문제가 더 두드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독사과로 변하는 최악의 궁합 2번째는 매운 음식입니다. 사과는 산도가 높은 과일로 소화를 돕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반면 매운 음식은 소화기관을 강하게 자극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2가지 음식이 만나면 서로의 자극 효과를 증폭시켜 위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과에 포함된 유기산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 매운 음식은 이미 소화기관을 자극하여 위산 분비를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2가지를 동시에 섭취하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위벽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매운 음식은 위장 점막을 자극해 염증을 유발하거나 기존의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과의 산성 성분은 이 자극을 더 강화시켜 점막 손상의 위험을 높이며 사과와 매운 음식을 함께 먹으면 위가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화불량, 속쓰림, 위경련, 복부 팽만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위벽이 손상되어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반복적인 자극은 만성위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위산가다와 점막 손상이 계속되면 위벽이나 십이지장벽에 궤양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심한 통증을 동반하며 치료하지 않으면 출혈이나 천공과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운 음식이 장의 민감도를 높이는 데다 사과의 산성 성분이 추가적인 자극을 줄 경우 장의 정상적인 움직임이 방해받아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과와 매운 음식은 따로 먹을 땐 각각 건강에 유익한 점이 많지만 함께 섭취하면 위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데요. 특히 속이 쓰리거나 위장이 민감한 사람들은 이 2가지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산성과 자극적인 음식을 분리해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권장됩니다.
독사과로 변하는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튀긴 음식입니다. 사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개선하며 비타민C와 항산화제가 많아 면역력 강화와 세포 보호에 유익합니다. 또한 사과의 당분은 빠르게 흡수되어 에너지를 공급하지만 이는 다른 음식과의 소화 속도가 맞아야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튀긴 음식은 지방 함량이 높고 소화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지방이 많은 음식은 위장에서 오래 머물러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고 소화가 더뎌질 수 있는데 튀김 과정에서 생성되는 트랜스 지방이나 유해 물질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사과는 소화가 비교적 빠른 음식입니다. 하지만 튀긴 음식은 지방이 많아 소화 시간이 길어집니다. 또한 사과의 당분이 장으로 이동하려고 하지만 튀긴 음식으로 인해 소화 과정이 지연되면 발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스, 복부 팽만감, 더부룩함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으며 위산 분비를 자극하고 위장을 자극하는데 여기에 사과의 산성 성분까지 더해지면 위벽에 더 큰 자극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같은 불편함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지며 튀긴 음식의 높은 지방 함량은 사과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같은 수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며 사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양소의 효율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속적으로 사과와 튀긴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 부담이 누적되어 위염이나 소화성 궤양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튀긴 음식은 트랜스 지방과 높은 칼로리를 함유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섭취 시 체중 증가와 대사 증후군의 위험을 높이는데 이는 사과의 당분과 결합하면 혈당 스파이크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의 당분이 튀긴 음식과 함께 소화되지 않고 발효되면 장내 유해균 증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트려 복통, 설사 등의 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 건강이 약하거나 소화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사람들은 이 조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산성 과일과 고지방 음식을 별도로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와 함께 먹으면 이렇게 궁합이 안 좋은 음식이 있는 반면 함께 먹으면 최고의 건강 효능을 가지고 오는 음식 첫 번째는 꿀입니다. 사과와 꿀은 각각의 건강 효능이 조화를 이루며 몸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데요. 사과의 비타민C와 꿀의 항산화 성분이 결합되어 면역 체계를 더욱 강화하며 사과의 페틴과 꿀의 천연 당분이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여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개선하고 꿀의 빠른 에너지 공급 능력과 사과에 천천히 방출되는 당분이 결합되어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며 사과와 꿀 모두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체내 염증을 줄이고 세포 노화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사과에 포함된 식이섬유와 꿀의 프리바이오틱 특성은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하는데 이는 변비 예방, 소화 촉진, 그리고 장 건강 유지에 기여합니다. 두 음식의 항산화 및 항균 작용은 감기와 같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며 특히 꿀은 목의 염증을 완화시키고 사과의 비타민C는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두 음식의 항산화 성분은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효과적인데 특히 꿀은 보습 효과가 뛰어난 피부 건강에 더 큰 기여를 합니다. 2014년 미국 농무부 연구 사례에 따르면 사과의 항산화 물질과 꿀의 천연 감미료가 함께 작용할 때 염증을 줄이고 면역 반응을 강화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는 사과와 꿀 조합이 감염 예방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사과와 꿀을 활용한 사과 꿀 토스트 레시피를 소개할게요. 재료를 준비해 주세요. 사과 1개, 꿀 2큰술, 통밀 식빵 2장, 버터 약간, 계피가루 약간입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1. 사과를 얇게 슬라이스 합니다. 2. 팬에 약간의 버터를 두르고 슬라이스한 사과를 살짝 볶아줍니다. 사과가 살짝 부드러워질 때까지 약 2분간 조리합니다. 3. 통밀 식빵을 토스터기에 바싹하게 구워줍니다. 4.
구운 식빵 위에 볶은 사과를 얹고 꿀을 골고루 뿌립니다. 5. 기호에 따라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 마무리합니다. 이 레시피는 간단하면서도 에너지를 보충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적합하며 특히 피로가 느껴질 때 먹으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사과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건강 효능을 가지고 오는 음식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에는 기적의 항산화 성분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항암 효과와 성인병 예방 그리고 노화 방지에 좋은데요. 그런데 고구마를 드시면 답답하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계시죠?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켜 가스가 차고 설사를 유발하는 건데요. 이때 사과와 함께 드시면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과의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인데요. 장 운동을 규칙적으로 만들고 장내 이상 발효를 억제해서 가스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심지어 몸속에서 물을 흡수해서 팽창하고 끈적한 점성을 띠게 되는데요. 위 속에서 음식들이 충분히 소화되게 해주고 위와 장을 통해 영양분들의 흡수를 최고로 끌어올려 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혈당 상승까지 막아주니 당뇨병 예방에도 정말 탁월한데요. 특히 이 식이섬유 펙틴 성분은 사과 껍질에 제일 많은데 꼭 껍질까지 드셔야 합니다. 게다가 폴리페놀 성분도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암과 종양이 생기는 것도 막아줍니다. 우리 몸속에서 발암 물질을 배출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두 음식을 함께 드신다면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선택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사과와 고구마를 활용한 달콤한 구운 샐러드 레시피를 소개할게요. 재료를 준비해 주세요. 고구마 2개, 사과 1개, 시나몬 가루 1 작은술, 꿀 1에서 2큰술, 올리브 오일 2큰술, 소금 1꼬집, 호두 또는 아몬드 약간입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1. 고구마는 껍질을 깨끗이 씻고 한 입 크기로 깍둑 썰기 합니다. 껍질을 벗기지 않아도 좋습니다. 2. 사과도 껍질째 깨끗이 씻은 후 고구마와 비슷한 크기로 깍둑 썰기 합니다. 씨는 제거합니다. 3. 큰 볼에 고구마와 사과를 넣고 올리브 오일, 시나몬 가루, 꿀, 소금을 넣어 골고루 섞습니다. 4. 오븐용 트레이에 유산지를 깔고 고구마와 사과를 평평하게 펼칩니다. 오븐을 190도로 예열한 뒤 약 20분에서 25분 굽습니다. 5. 다 구운 고구마와 사과를 접시에 담고 호두나 아몬드 등을 뿌려 고소한 맛을 더합니다. 이 레시피는 고구마의 복합 탄수화물과 사과의 천연 당분이 에너지를 천천히 공급하며 포만감을 주며 시나몬과 꿀이 조화를 이루어 달콤하면서 건강한 디저트 또는 간식으로 적합합니다. 사과와 최고의 궁합 세 번째, 견과류입니다. 사과와 견과류는 각각 건강에 유익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함께 섭취하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최고의 조합인데요. 사과는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와 세포 손상을 방지하며 식이섬유가 장 건강과 소화를 돕습니다.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단백질, 비타민 E,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고 두뇌 기능을 지원합니다. 두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사과의 항산화 효과와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이 상호작용하여 심혈관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과 속의 폴리페놀은 혈액순환을 돕고 견과류의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합니다. 또한 사과의 천연 당분이 견과류의 단백질과 결합해 혈당 변동을 안정시키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특히 우리 몸에는 사과와 견과류의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염증을 줄이며 심장병 예방에 도움을 주고 사과의 식이섬유와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이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또한
견과류의 오메가3와 비타민 E는 뇌 기능을 지원하고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2017년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 연구에서는 견과류와 과일의 조합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밝혔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조합은 혈압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며 심장 건강을 장기적으로 개선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제일 걱정되시는 것이 치매라고 생각하는데요. 치매에 걸리면 본인뿐 아니라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힘들게 하죠. 그래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인지 향상 체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인지 향상 체조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아래 이를 천천히 부딪힙니다. 혀와 눈동자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줍니다. 다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줍니다. 침이 모이면 다시 꿀꺽 삼켜줍니다. 눈 위로 치켜뜨며 혀 길게 내밀며 호흡합니다. 두 손가락 입꼬리에 대고 미소 지어줍니다. 귀 볼을 아래로 가볍게 당겨줍니다. 엄지로 관자놀이를 눌러줍니다. 손가락으로 머리 전체를 가볍게 두드려줍니다. 코와 귀를 번갈아 잡아줍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